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 선배입니다. 월요일에 회사 가기 싫으시죠? 일요일부터 몸도 아프고 짜증도 나고 밥맛도 없고 기운도 없고 그거 정상입니다. 제가 월요병에 대한 통계를 한번 검색해 봤는데요. 우선 이 그래프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어느 요일에 가장 많이 월요병에 대한 검색을 했는가입니다. 보시면 4월 14일, 4월 7일, 3월 31일 저는 좀 의외였습니다. 일요일에 아무래도 월요병이 가장 심해서 검색도가 많을 줄 알았는데 당일인 월요일에 가장 그런 검색이 많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에 압도적으로 월요병에 대한 고민 검색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월요일이 지났으니까 화, 수, 목, 금, 토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가 일요일에 다시 심해지는 현상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월별로는 유의미한 편차를 알기가 어려웠는데요. 상대적으로 8월과 12월에 강도가 다소 낮은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8월에는 여름휴가가 있죠. 그리고 12월 크리스마스와 연말 휴가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휴가가 있는 달에는 그런 부담이나 심적 고통이 덜하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연령별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20대에서 30대 가장 왕성하게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고통이 큰 거를 알 수가 있었고요. 40대 또한 높습니다. 10대도 상당 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학생분들도 월요일에 그 학교에 가야 되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별로 봤을 때는 6대 4의 비율로 여성분들이 월요일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월요병을 극복하는 꿀팁 3가지를 특별히 여러분에게만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먼저 첫 번째, 피하지 말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 일요일이나 월요일 아침에는 좀 더 많은 저항을 합니다. 바로 이 월요병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침에 알람을 계속 끄거나 10분만 더 자자, 20분만 더 자자, 평소에 안 하던 화장실 가서 쇼츠를 계속 보고 옷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평소에는 지하철 탈 거 그날은 그냥 민기적거리다가 택시 타고, 이런 일들이 월요일에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일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나의 컨디션과 감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요일날 빨리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어야겠죠. 그런데 늦게까지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밥 먹던 술도 먹고 위스키도 마시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한단 말이죠. 이런 무의식적인 저항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본능적으로 월요일을 회피하기 위한 무의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아, 오늘 월요일이지? 한 주가 또 시작이 되었구나. 그래, 힘들지만 이번 주도 잘 보내보자. 그래, 월요일 잘 시작해보자. 이렇게 본인의 의식에 가져오기만 해도 그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저항하지 말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내 의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고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항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편하게 월요일이 왔구나,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의식으로 받아들이기만 해도 훨씬 편한 월요일이 됩니다. 어차피 누구에게나 월요일은 오니까요. 두 번째, 한 주의 다짐하기. 이건 제가 그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만든 루틴인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번 주에는 어떻게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는 자주 웃어야겠다. 점심 때마다 맛있는 걸 좀 먹어야지. 탈퇴하고 운동 가야지.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번 주는 좀 더 좋은 주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동기부여도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스스로 마인드셋을 하는 거죠. 이렇게 소프트한 내용도 좋고 또는 한 주의 중요한 업무나 과제들에 대한 내용들도 좋고요. 제 루틴의 경우에는 월요일날 회사를 들어가기 직전에 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 미소, 점심, 칼퇴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3가지 정도를 적거든요. 그 암시가 결국 한 주를 어떻게 보내야겠다라는 제 스스로의 마인드셋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잘 지켜질 때도 있고 잘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정신없이 하루가 시작되게 되면은
내가 다짐했던 것들을 실천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스스로 마인드셋을 함으로써 한 주를 또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이 방법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일요일 30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요일에 30분 업무를 미리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주말에는 최선을 다해서 놀아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 주말까지 일하란 말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주말은 놀아야지요. 시간 단위, 분 단위로 짜서 알차게 놀고 휴식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끔 월요병 해소를 덜어주고 그 부담을 상당히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주에 진행할 일들을 30분 정도 미리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는 건데요. 다음 주에 어떤 중요한 회의가 있지? 어떤 중요한 보고가 있지?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상사가 내게 요청하겠구나. 이런 회의가 진행되겠구나. 나는 언제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업무에 임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훑어보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보고, 회의, 자료 같은 거는 어떤 것들이 있고, 집중적으로 다음 주에 처리되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일요일날 미리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아니면 회사 메일이나 캘린더를 한번 훑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새 회사에서 메모장이나 캘린더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거 한번 들어가서 다음 주에 진행된 일들을 한번 미리 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 회사 메일에 들어가서 주요 답신해야 할 건들 또는 진행돼야 하는 안건들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고요. 그리고 저의 일정, 제 상사의 일정 또는 더 상위자의 일정을 한번 훑어보면서 그 주에 진행될 주요 이벤트들에 대해서 한번 리마인드를 합니다. 미리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물론 일요일에 이런 일의 자그마한 생각조차 나에게 너무 큰 스트레스와 부담과 중압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이 굉장히 부담되고 싫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월요병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거를 모르고 맞닥뜨렸을 때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알고 만났을 때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된 상태에서 시작하면 훨씬 수월하겠죠. 네, 이상으로 월요병을 극복하는 3가지 꿀팁을 말씀드렸습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혹시 여러분만의 월요병 극복 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슬기롭게 월요병을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